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의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에 충격을 안겼던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아쉽게 본선 진출의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대륙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기니와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에서 단판 승부를 펼쳤는데요. 아쉽게 0대1로 패배하면서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날 신태용 감독은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표하면서 주심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단순히 이성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팀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쉬운 탈락 그리고 신태용 감독 퇴장 사태의 이유와 인도네시아의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의 이제 남자 축구 종목 조편성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바로 가장 늦게 예선전을 진행한 아시아의 일정에 따라서 아시아 대륙의 플레이오프 진출팀, 아프리카 대륙의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단판 승부로 마지막 티켓을 가리게 됐는데요. 기니가 모리바 선수의 페널티킥골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0 승리로 A조에 편성되게 됐죠. 바로 이 A조가 개최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미국, 뉴질랜드 등이 속한 죽음의 조로 불리는데 기니가 A조에 편성이 됐고요. 아시아의 순위 역순으로 D조, C조, B조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B조가 아르헨티나, 모로코, 이라크, 우크라이나고 C조가 스페인, 이집트,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D조가 일본, 파라과이, 말리, 이스라엘입니다.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한일전 우리에게 패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주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 강팀들을 모두 피한 D조에 들어가게 됐고 8강에 진출해도 우승 후보인 프랑스나 아르헨티나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순조로운 조편성이죠. 게다가 D조를 만약에 1위를 돌파한다면 스페인까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메달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극적으로 올림픽에 올라서 저희들이 파리 올림픽을 보는 재미를 좀 더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많이 안타깝게 됐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태어난 이래 봤던 이제 올림픽에서는 이제 항상 한국 대표팀이 참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 축구는 사실 누구를 보면서 응원을 해야 될까? 당연히 이제 신태용 감독이 나가서 좀 한국인 감독의 팀이 좀 돌풍을 일으키는 이런 희망을 갖고 저희가 이 피파 플러스에서 이제 무료 중계를 했던 이 경기도 정말 외국어 중계를 보면서 열심히 이제 응원을 해봤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죠. 우선 이제 가장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3세 이하 아시안컵 당시 4강전에도 스트라이크 선수 최전방 공격수가 이제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 못 뛰었던 것이 우즈벡전에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다면 이번 경기는 아마도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 일정까지만 차출을 허락해줬던 일본 J리그의 세레소 오사카가 인도네시아의 핵심 센터백인 이 허브너 선수의 차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즉 J리그의 이후 일정까지 이제 비울 수 없다. 허브너 선수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허브너가 오지 못했는데 허브너가 어떤 선수냐면요. 센터백이지만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후방 빌드업도 되고 또 공격 가담도 되고 또 안정적인 대인 방어까지 되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의 홍명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가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타격이고 여기에 리즈키 리도 핵심 베테랑 수비수 역시 이제 징계로 인해 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3백 라인에 2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기니는 유럽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10번 선수였잖아요. 일라익스 모리바 선수는 우리가 알던 그 선수 맞아? 라고 한번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대단한 포진들이었죠. 예, 사실 이 페널티킥 결승골을 넣은 일라이시 모리바가 기니 올림픽 대표팀의 10번이자 주장으로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는 올림픽팀에서 뿐만 아니라 연초에 열렸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기니 A 대표팀에서도 등번호 10번을 달고 활약하는 주전 선수였고요. 이 선수는 아마 유럽 축구 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하던 특급 유망주 제2의 포그바로 불릴 정도로 유연한 기술과 창의성과 득점력을 두루 갖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연장 계약 제한을 거절하고 욕심을 내면서 이제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알려졌었어요. 근데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뒤엔 조금 이제 프로 경력에서 고전한 시간들이 있었고
발렌시아 임대를 거쳐서 현재는 스페인 라리가의 또 다른 팀 헤타페에서 뛰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선수의 클래스는 이날 경기에 뛴 모든 선수들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고 실제로 경기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기니는 거의 뭐 작은 프랑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그리고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신체 조건들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오늘 경기할 때 보니까 신장에서도 조금 불리하고 세컨볼 따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예, 사실 뭐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이제 탄력도 좋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물론 파리 올림픽이니까 대륙별 플레이오프의 경기를 열 수 있는 중립지역으로 이상적인 곳은 프랑스일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니 대표팀에 상당히 많은 프랑스 리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시차의 문제도 없죠. 이동도 많이 안 해도 되죠. 게다가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죠. 여러모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이 기니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격 라인에 뭐 콩트 선수라든지 미드필드 라인에 카마라, 수비 라인에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오세르, 뭐 스트라스부르, 니스, 뭐 바스티아, 렌 같은 프랑스의 명문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런 선수들뿐만 아니라 올림피아코스라는 그리스 최고 명문팀에서 뛰고 있는 바 선수도 참가를 했고 뭐 앞서 언급해드렸던 일라이시 모리바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의무 차출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타페가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더더욱 세레스 오사카 뭔가 이 허브너가 물론 아주 뭐 팀에서 필요한 선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축구에 정말 큰 역사를 만드는 그런 시점에 허브너를 안 보낼 정도 그 정도로 세레스 오사카가 허브너를 중용했었나? 조금 의아할 정도로 아쉬운 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기니 대표팀은 객관적 전력에서 분명히 인도네시아보다 앞섰던 팀이 맞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이 기니 올림픽 대표팀이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를 치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4부 리그 팀인 이제 올림픽 알레스 이제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저희들이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스탠드도 그렇고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이 경기가 정말 뜨겁고 전쟁 같은 분위기로서 아주 가장 조명을 받아야 할 예선전 최고의 하이라이트인데 조금 연습 경기 느낌이 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 23세 이 아시안컵 때는 많은 관중들도 오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던 그 장소에서 열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보여주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정말 자신감 있는 플레이 보였는데 이번 경기 조금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느슨해지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니 출신 사람들이 프랑스에 꽤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 내내 들리는 응원 소리가 그 기니 팬들 소리밖에 없었다. 여러모로 거의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는 원정 경기와 같은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타르에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고 박스 안에서 세밀한 패스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적인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전반전 27분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도 굉장히 인도네시아 팀에게는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결국엔 이제 뭐 객관적인 전력도 열세고 환경도 열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내줬던 것은 페널티킥 실점이었고 그 페널티킥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네. 이 장면 보시면 역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도네시아 공격이 잘 풀렸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방 빌드업의 기점이자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리즈키 리도라든지 허브너간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공격 밀도가 떨어졌던 면들도 있고 또 컨디션적으로 분명히 많이 지쳐 보였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차단되고 역습을 내려올 때 커버가 늦긴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또 핵심 선수이자 이날 주장완장을 차고 뛰었던 등번호 8번 위탄 술레이만 선수를 보시면 머리에 붕대 감고 있거든요. 네네. 이날 경기 초반에 상대와 헤더 경합 속에 어떻게 보면 가격을 당하면서 머리에 피를 흘렸고 이런 상태에서 붕대 감고 뛰면 당연히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전반 27분 콩트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서 중앙적으로 들어오던 바 선수에게 이제 크로스를 넘겨줬고 이 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 위탄 슬레이만이 파울을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쫓아 들어가다가 뒷발을 걸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 선수가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제 캡처한 상황을 보시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갔느냐 걸린 위치가 아니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날 경기는 이제 VAR 판독 없이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심판의 판정이 굉장히 요소 중요하게 작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선수의 체격 조건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엄살 부린다, 넘어진다 이런 느낌도 있었겠지만 조금은 이제 기니 선수들의 파울성 플레이를 잘 불어주지 않는 부분들이 인도네시아 선수를 위축되게 만들고 경기 흐름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판정상으로 좀 불리하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페널티킥을 결국에는 이제 전반 29분에 모리바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가운데로 과감하게 차 넣으면서 이제 앞서가게 됐는데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이후에 기니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넣기 위해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려서서 공간 네. 지우고 역습하는 굉장히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또 시간까지 지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54분 후반전 장면인데 이 장면도 사실 인도네시아에게는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수비수들의 투혼이 빛나면서 막아내긴 했습니다. 예, 또 한번 이제 그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바 선수의 침투가 이어지면서 바 선수가 아리 골키퍼까지 제치고 컷백 준 것을 이제 수마 선수가 반대편으로 달려들어오면서 빈 골문에 슈팅을 했는데 네.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들어서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추가 실점을 이제 저지했는데요. 그 다음 72분 이 장면이 또한 가장 큰 논란의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모리바의 스루 패스 이후에 이제 바가 문전 돌파하는 가운데 대왕거 선수의 이제 태클이 나왔는데 이게 논란이 됐죠.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주심이 또 한 번 휘슬을 불고 찍었어요. 페널티킥을 네. 찍었는데 이 장면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지만 먼저 공만 건드리고 그 다음 후속 동작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아니죠. 정확한 깔끔한 태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어요. 첫 번째 페널티킥을 내줬을 때는 사실 뭐 신태용 감독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애매한 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항의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것도 단호하게 고민도 네.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하니까 굉장히 강한 항의를 신태용 감독이 했고 주심이 경고 카드를 꺼냈는데 이때 신태용 감독이 아주 극렬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을 건드렸다. 공만 찬 건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심이 계속해 다가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한 놀라웠던 게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 이게 이제 들어가면 거의 게임이 끝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 이 손짓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미 경고를 받은 걸 본인도 알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이제 이렇게 이성을 잃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인 거고 네. 사실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내가 좀 동기부여를 주고 투쟁심을 끌어올려야겠다. 그리고 할 말을 내가 또 하고 나가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간도 지연시키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기니 선수들의 집중력과 템포를 떨어뜨려야겠다. 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신태용 감독이 연달아 퇴장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 앞에 가서 이게 눈까지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눈 똑바로 봐 하면서 이제 한 거는 날 퇴장시키시오. 거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심판을 주시하면서 이 장면은 사실 이거 나오면 심판이 레드카드 안 꺼낼 수 없는 장면이었잖아요. 저는 마치 그 레드카드랑 뭔가를 좀 바꾸겠다는 생각이 드는 예, 장면이었어요. 사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퇴장을 당하고 페널티킥을 차려고 선수들이 이제 공을 놨는데 주심이 페널티킥을 진행을 안 시켰잖아요. 왜냐? 신태용 감독이 안 나갔어요. 예, 퇴장당하면 원래 이제 벤치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아예 경기장을 나가야 돼요. 물론 관중석은 가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화면으로 봤잖아요. 현장에서 보는 예. 게 아니니까 심판이 레드 카드를 꺼냈는데 이거 뭐 상황이 중간에 뭐가 있었나? 그래서 안 나가는 건가? 퇴장 아니었나? 아니면 코치였나? 이런 생각이 들 그렇죠. 정도로 좀 혼란스러웠어요. 예, 하지만 이제 코치한다고 하기면 이게 좋기 때문에 좀 네. 나가 그래서 이제 신태용 감독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심이 결국에 다시 와서 나가야지 진행한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끌겠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좀 심적으로 완전히 위축이 되었고 이 장면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경기가 완전히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연출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 규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네. 이성을 잃고 경기를 그르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퇴장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 이 경기장 굉장히 조그맣고 사실 관중석에 올라가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 지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는 남은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어떤 네. 전술적인 지시보다는 선수들이 일단 이 페널티킥 실점을 최대한 피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경기를 좀 지연시켜서 리듬을 끊어놓고 선수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억울한 상황이다. 이걸 이겨내자. 한번 감독님을 위해서 감독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데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갖도록 했던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관중석에서 이제 신태용 감독을 연호하는 함성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그전까진 기니 팬들의 소리만 들리고 또 조금 위축되어 있던 인도네시아 팬들이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신태용 하면서 그 분위기가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반응을 보더라도 신태용 감독은 공을 외쳤다. 주심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신태용 감독은 비명까지 질렀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해서 긁었고 심판을 긁었고 퇴장이 됐다. 결국에 이제 이 상황은 신태용 감독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후에 나왔던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인데 심판은 가루다 국가대표팀의
주적이다라는 아주 이 노골적으로 좀 약간 좀 강하게 느껴지는 표현이 나왔어요. 일단 두 차례 이 페널티킥 상황, 뭐 저희도 얘기해 드린 대로 첫 번째 페널티킥을 내줄 때 위탄 술레이만은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바깥에서 파울을 했기 때문에 그건 프리킥이 주어졌어야 되고, 두 번째도 사실은 공을 먼저 커트했기 때문에 이건 페널티킥이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게 됐다. 물론 전체 경기 내용에서도 기니가 앞섰던 것은 맞지만 그 장면이 없었다면 사실 기니도 확실하게 골을 넣을 만한 장면을 만든다거나 확실하게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완전히 뭐 융단 폭격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고, 네. 실제로 인도네시아도 기회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사를 보면은 신태용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도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예. 표현도 나오는데. 그렇죠. 신태용 감독의 항해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국민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또 기니 선수들이 1대0이 된 이후에는 다이빙도 하고 시간도 끌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압살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들도 정말 질질 끌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추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8분에 바로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렇게 강하게 극렬하게 항의를 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고, 근데 바로 경기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끌었고, 관중석에서는 연호하는 함성이 나왔고, 이런 분위기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또 뭘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니 선수들은 좀 당황을 했던 건지 아니면 집중력을 잃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도 약간 미안한 기색도 있는 것 같기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자 72분에 페널티킥이 성행이 됐거든요. 네. 실제 페널티킥이 6분 뒤에 찼어요. 네, 그렇습니다. 6분 뒤에 차게 되면서 바 선수가 키커로 나섰는데 이 킥의 방향을 아리 골키퍼가 읽기도 했지만 워낙 이제 강력하고 빨랐다 보니까 놓쳤으나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실축이 됐어요. 즉, 사실 이 골이 들어갔으면 2대0 되니까 게임 끝나는 거였거든요.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마지막 순간 추가 시간이 6분 정도 주어졌는데 그 시간 끝까지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힘을 써봤으나, 근데 사실 이번 경기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유럽에서 경기한다는 거, 프랑스 남부 쪽으로 와서 경기한다는 게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0대1 패배로 이제 마치면서 파리 올림픽에 가지는 못하게 됐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카타르와 23세 의 아시안컵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 첫 경기에 판정에 대한 그 논란 속에 0대2로 패배한 이후 호주, 요르단, 한국을 연달아 꺾으면서 정말 이 승리만으로도 최소한 기니전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기니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한국전 승리 이후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파리 올림픽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티켓 획득엔 실패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신태용호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한국을 이긴 성과뿐 아니라 뭐 요르단전, 호주전도 너무나 잘했었고, 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는 사실 우즈베키스탄의 이번 대회 객관적인 전력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그래서 우즈벡이 이길 만한 경기를 한 건 맞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징계로 못 나온 선수도 있었고 경기 중에 퇴장으로 수적 열세까지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0대2 패배라면 선전했다. 그리고 나서 3위 결정전을 이라크와 치렀는데 보세요. 연장 접전 120분 혈투 끝에 1대2로 석패를 했다. 이것 자체가 이제는 아시아 무대에서 인도네시아를 그 어떤 팀도 만만히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기니전도 결과적으로는 페널티킥으로만 실점한 0대1 석패였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과의 이전의 그 역사와 이전의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거는 천지개벽 수준의 정말 엄청난 발전을 신태용 감독이 이뤄냈다라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니가 이제 유럽파들로 구성되어 있는 뭐 소위 그냥 아프리카 팀이 아니라 유럽 팀이라고 봐도 무방한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1대0으로 좀 석패를 당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팬들의 반응은 그래도 냉정하고 그런 가운데 신태용호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기니와는 팽팽한 경기를 했는데 작은 실수가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어찌됐거나 결과는 이렇게 됐으나 우리는 계속 대표팀을 지지할 것이다. 왜냐? 목표는 달성됐다. 초과 달성했다. 우리가 올림픽 본선을 노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끝까지 올림픽을 노릴 수 있었던, 특히 기니와의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온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 축구의 큰 전진이다라고 이제 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을 짜증나게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인도네시아 팀, 레드 화이트 팀이 아니라 자주 넘어지는 기니 선수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기니 선수들이 오늘 유독 많이 넘어지고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데는 툭 부딪혀도 그냥 쓰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이제 신태용 감독이 만들어낸 변화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팬들은 비록 우리가 파리 올림픽을 가지는 못했지만 신태용호를 여전히 지지한다라는 많은 또 응원의 물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태용 태풍은 아직 끝나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이 대표팀이 이제 월드컵에서도 도전을 여전히 이어가잖아요. 예, 뭐 한 달여 만에 바로 또 이제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 지금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팀을 모두 이끌다 보니까 바빠요. 이제 쉴 틈 없이 올림픽은 못 가게 됐지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도전이라는 대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일단 현 시점만 놓고 봐도 인도네시아가 자력으로 과거의 최종 예선격인 3차 예선 진출이 유력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베트남과의 경쟁이었거든요. 네. 이라크,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 F조인데 이전까지는 박항서 감독의 효과로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우뚝 섰고 지난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도 베트남이 최종 예선까지 갔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잡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베트남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2018년 러시아 대회 태국 그리고 지난 대회 베트남에 이어 이제 세 번째 동남아시아 팀이 연속으로 이 3차 예선 단계에 갈 수 있는 엄청난 순간을 신태용 감독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월부터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월드컵 대표팀의 여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여정, 한국 시간으로 6월 6일 저녁 9시 30분 이라크 월드컵 2차 예선 F조 홈 경기를 치릅니다. 6월 11일 오후 9시 30분에는 필리핀과 역시 홈 경기로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달아 홈 경기인데다 필리핀전만 승리해도 자력으로 2위를 차지해서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3차 예선 진출만으로도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올림픽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한 번 신태용 감독이 아시아 최고의 전략가로 태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